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할 때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편안한 휴식? 아니면 남은 삶을 채울 새로운 성장?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직업을 가졌던 남자, 화가이자 해부학자, 발명가이자 철학자였던 궁극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은 멈추지 않는 놀이터여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다빈치의 흥미로운 일화 두 가지를 통해 은퇴 후의 삶을 인생의 두 번째 르네상스로 만드는 세 가지 실천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퇴직 후 200%더 성장하는 법, 궁극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살기입니다. 다빈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노트는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다빈치는 평생 동안 무려 13,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노트를 남겼습니다. 이 노트는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아는 예술작품의 구상은 물론 물의 흐름에 대한 과학적 분석, 인체의 해부도, 심지어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헬리콥터, 탱크, 잠수함 같은 발명품 스케치가 담겨 있었죠. 심지어 그는 글씨를 쓸 때도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독특한 거울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암호화를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인지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데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의 기록 강박증에 가까운 이 습관이 모든 지식과 생각을 엮어 궁극의 창조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빈치는 자신이 관찰하고 배운 모든 것을 지식의 재료로 여겼습니다. 만약 그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의 수많은 아이디어는 그저 머릿속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기록을 통해 나만의 지식 금고를 만드는 습관입니다. 다빈치는 화가였지만 예술을 위해 과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그가 인체 해부를 위해 얼마나 위험하고 파격적인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시체를 훼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는데요. 해부는 범죄에 가까웠고 심지어 마녀사냥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는 살아있는 듯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인체의 내부 구조를 알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몰래 무덤을 파헤치거나 병원 시체실에 접근하여 평생 동안 무려 30구가 넘는 시체를 직접 해부하고 관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심장 판막의 기능을 정확히 이해했고 척추의 굴곡을 자세히 파악했으며 태아가 자궁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까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깊이 있는 통찰은 경계를 넘어서야 얻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빈치는 화가는 해부학자가 아니다 라는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깨부셨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금지된 영역까지 들어간 그의 열정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비결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은퇴 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다빈치는 60대에도 프랑스 국왕의 총애를 받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구상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정신적 성장을 멈추고 싶지 않다면 다빈치의 마인드셋을 적용한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지혜, 멈추지 않는 놀이터, 호기심 재점화. 다빈치가 평생 지킨 제1원칙입니다. 은퇴 후에는 직업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순수한 재미와 궁금증을 따라가야 합니다. 20일간 무관심 영역 챌린지. 당신이 지금까지 평생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영역,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20일 동안 하루 1시간씩만 오직 그 분야의 영상, 책, 기사를 찾아 기록해 보세요. 목적은 마스터가 아닌 맛보기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통해 다시 활력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 완벽 대신
완성도를 추구하는 입증. 다빈치는 그림을 통해 인체의 구조를 입증했고, 발명품 스케치를 통해 역학을 입증했습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남에게 인정받는 완벽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족하는 완성도를 증명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100시간 개인 프로젝트. 은퇴 후 100시간을 투자할 만한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꼭 정해보세요. 이는 수익과는 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았던 동네의 역사 구술사 정리하기, 가족을 위한 10곡의 피아노곡 마스터하기, 텃밭에서 10가지 채소 성공적으로 재배하기 등이 될 수 있겠네요.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과정을 기획하고 완성해본 경험 자체가 큰 보상이 돼줄 겁니다. 세 번째 지혜. 불확실성을 포용하는 스푸마토의 관용. 다빈치의 스푸마토 기법처럼 그는 명확함보다는 부드러운 모호함 속에 진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불확실성의 연속일 수 있어요. 정답이나 완벽한 계획을 찾으려 애쓰기보단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계획의 20% 비워두기. 은퇴 후의 1년 계획이나 한 달 일정을 짤 때 반드시 전체 시간의 20%는 미정으로 비워보세요. 이 미정의 시간은 새로운 만남, 예상치 못한 여행, 충동적인 배움의 기회를 위한 여백입니다. 모호함과 유연성을 허락할 때 삶은 더욱 풍부하고 창조적인 가능성으로 채워질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탐험했습니다. 그는 예술가로서 붓을 들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그린 것은 바로 인간 정신의 무한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당신만의 새로운 지식 노트를 새롭게 채워나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다빈치처럼 호기심을 불태우고 경계를 넘나들며 인생의 남은 페이지를 걸작으로 만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아온 지혜와 경험에 새로운 호기심을 더하면 당신의 두 번째 삶은 그 어떤 르네상스보다 위대해질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전진할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